이번 시간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 11화의 내용에서 일수란 사람의 심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에 나오는 일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는 첫 장면에서 나오듯이 현재의 전문 도박꾼입니다. 일수와 그의 두 친구 성남 재원은 도박 자금 중 일부로 로또 3장을 구매하고 세 사람 중 누구라도 로또에 당첨되면 N등분 한다는 것을 문서가 아닌 말로 계약했지요. 그런데 실제 그중 한 명인 재원이 로또 65억 원에 당첨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첨된 재원은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전면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수는 로펌 한바다에 재판을 의뢰한 것이지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일수가 승소하게 됩니다. 일수가 다니는 도박장에서 커피장으로 일하는 다혜가 증인이 되어 이들이 서로 로또 자금을 N등분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증언하게 된 것이지요. 법률적 판결 내용은 비록 불법 자금인 도박 자금으로 로또를 구입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복권 당첨금의 분배에 대한 이 사건 약정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억 원에서 세금을 뗀 금액을 3등분하되 재판 비용은 모두 재원이 부담하도록 하지요. 참고로 로또에 대한 세금 내용을 살펴보면 로또에 대한 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란 쉽게 말하면 그 해 연도에 발생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로또 그 자체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소득의 3억 원까지는 22%의 세금을 적용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억 원 중 3억 원은 22%, 62억 원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떼고 그 나머지의 금액을 3등분하는 판정을 내리게 되지요. 즉 3억 원 곱하기 22% 더하기 62억 원 곱하기 33%는 약 21억이 세금이 되고 나머지 금액을 3등분하면 약 14억 6천만 원 정도가 각 개인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일수는 그의 아내 은지가 있습니다. 은지는 사실상 그 집의 가장으로서 김밥집을 운영하며 돈을 벌어 자녀들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일수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 바르게 살아가길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의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커피장 다혜와 눈이 맞아 그의 아내 은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행패를 일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3억 원 상당의 차를 구입하였고 아내 은지가 한바다의 변호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차로 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지요. 결국 그의 나머지 로또 당첨금과 사망보험금 3억 원을 은지와 그의 자녀들이 상속하게 되어 가정을 벌인 일수가 인과응보를 당하게 되므로 그 사건은 최종 종결됩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부 각색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서 11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에서 일수의 심리, 즉 사건 전까지는 아내를 매우 사랑하는 것으로 묘사된 그가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자 아내를 박해하는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드라마에 드러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아내를 사랑했던 것은 모두 진실이었을까요? 드라마를 보면 그가 로펌 한바다에 변호를 의뢰하러 갈 때 아내를 업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바다에 가는 도중 아내의 구두굽이 부러지게 되어 그는 아내를 업고 오게 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몸이라도 이와 같이 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을 승소하게 되었을 때
재판장이 재판 판결문을 읽는 중도에 울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의 손을 붙잡고 고생했어. 그동안 나랑 애들 먹여 살리느라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라고 함께 흐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은 정말 진실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느끼지 않고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했다면 그의 행동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란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들을 머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일 때 슬퍼하는구나 등을 인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이 되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습화되므로 타인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가 가스라이팅이지요. 그런데 일수의 경우 아내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타인의 감정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의 아내 은지가 일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남편도 도박이 좋아서 빠진 게 아니에요. 진짜 성실한 사람인데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PC방 차리다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가진 돈을 다 잃었어요. 그거 만회하려다가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거고요. 아까 저 업고 온 거 보셨죠? 이 사람 비록 도박꾼이지만 저한테는 진짜 잘하는 남편이고요. 이 말은 남편을 타인들 앞에서 두둔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내는 남편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변하여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중에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요. 우리 신랑 비록 도박꾼이지만 나하고 애들한테는 다정하고 말 예쁘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이날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한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까요? 본디 좋은 사람인데 이번 사건으로 변했다는 취지의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 역시 그녀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수의 심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류 분석이란 심리 이론을 창시한 심리학자 에릭 번의 자아 상태 이론을 빌리면 인간의 자아는 크게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어버이 자아란 타인의 목소리로 인해 주로 형성되는데 그중 가정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도덕, 양심, 미래에 대한 가치관, 삶의 태도 등이 형성되지요. 둘째로 어린이 자아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에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몸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는 크게 자유로운 어린이와 순응하는 어린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른 자아는 지금 여기에서 성숙한 자신의 목소리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상황에 맞추어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며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요. 일수의 경우 어버이 자아의 형성이 부족한 반면 어린이 자아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을 적합하게 살아가는 어른 자아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요. 앞에서 말한 어버이 자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어린이 자아 중 자유로운 어린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될 때에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어버이 자아 중 양육적인 어버이가 많이 발달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애로운 엄마, 간호사, 수녀들을 연상하면 되겠지요. 그들의 관계는 그의 아내가 남편을 품어주고 남편은 그의 아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품어줄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의 아내는 자유로운 엄마로서 버릇없고 제 마음대로 하려는 어린아이가 자신 앞에선 순응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이므로 그를 계속 품에 안아주고 싶은 심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수는 큰 돈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순응하는 어린이로 계속 머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신나게 놀아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즉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린이, 통제받고 싶지 않고 훈련받고 싶지 않은 아이로서 살아가길 원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도덕과 양심이라는 것이 그에게 형성된 부분이 적기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쉽게 그의 아내를 내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로또 자금은 물론 사망보험금을 아내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결국 그녀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인생이란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는 아내의 모습과 남편 없이 자녀들과 잘 살아가는 모습, 두 양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